네, 안녕하십니까. 저번 시간에 예고한 대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태조의 뒤를 이어서 이제 왕권의 안정 부분을 배울 겁니다. 근데 제목에서 이미 힌트를 좀 얻어야 할 것 같아요. 이 왕권이 안정을 해야 한다는 소리는 왕권이 안정되어 있다는 소리입니까? 왕권이 불안정하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알 수 있겠죠. 왕권이 불안정하다는 걸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왜, 무슨 이유 때문인가? 바로 세종 그리고 정종 때 어떠한 사례들이 있는 거지요. 우리가 수업 때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세종은 이제 왕규의 난이라고 우리가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왕규의 난을 통해서 이제 외척들이 특히 광주 원군인데 이 외척이 왕이 도전을 하니까 이 왕권이 이제 흔들린 거죠. 그러면서 이거를 어쨌든 정종이 되는 이제 사람과 왕신염이라고 하는 사람이 연합을 해서 물론 진압을 했습니다. 진압을 했지만 이제 이런 진압하는 과정에서 세종이 죽었습니다. 왕이 갑자기 급사를 한 거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세종의 동생이었던 정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아마 왕유올 건데 이 사람이 왕이 되면서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뭘 했습니까? 수업 때 우리가 볼 때 수도 천도를 했었죠. 수도 천도를 시도했습니다. 그죠? 수업 때 배울 때는 이 정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개경이 아니라 서경 세력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서경 세력이 도움 받았으니까 수도를 서경으로 천도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또 잘 안 됐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반란도 있었고 수도 천도라는 아주 큰 일도 있었고 이런 과정에서 결론이 다 안 났잖아요. 그러고 나서 정종의 동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소일 건데 아마 이 사람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시호로서는 광종이라고 불렀죠. 네, 체크 포인트 광종. 이 광종은 어떻게 보면 이제 반란이라든가 수도천도라고 하는 게 왕이 주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왕보다는 호족의 입김이 더 셌다라고 이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왕위에 도전하는 이런 호족들을 견제하고 또 억압하고 그럴 필요성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왕권을 어쨌든 강화해야 되니까요. 대부분의 왕들은 자신이 왕이 되면 권력 강화를 당연하게 합니다. 자신이 절대권자니까요. 왕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호족은 이제 광종이 되면 불안하겠죠. 어쨌든 호족이 다시 한 번 더 간섭을 하려고 했는데 광종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호족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정책을 시행한 거지요. 아마 수업 때 이 부분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노비안건법이랑 과거제라고. 이 정책에 대한 내용은 이제 교과서나 플러스 표시를 보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노비안건법이라고 하는 건요, 이제 통일신라 말기 고려 초기 이 불안했던 이 시기에 호족이 불법으로 노비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노비라고 하면 세금을 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금 확보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이제 신분을 또는 이제 처지를 자유롭게 풀어주기 위한 명분으로 바로 양인으로 해방시키는 법을 제정한 게 바로 노비안건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호족이 노비가 사라지게 되면서 자신이 마음대로 이제 부릴 수 있는 사람이 사라지는 거지요. 바로 호족의 자원을 하나 뺏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과거제 같은 경우는 시험이라고 했죠. 그래서 왕이 이제 자신을 따르는 관리를 뽑을 수 있는 제도 이게 바로 과거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오른쪽 보면 체크할 포인트가 하나 나오는데 바로 기화환 관리라고 이해를 하십시오. 이 기화를 한다는 뜻은 신진관료라고 이해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광종은 이제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신문왕과 좀 유사합니다. 그래서 호족이라든가 이런 귀족들의 반대 세력이었던 사람, 신진관료 또는 귀화관료 이런 사람을 등용을 해서 대결시킨 거지요. 자, 그러면서 공신과 호족을 대대적으로 숙청을 한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종은 그 다음에 자신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왕이 아니라 황제, 그리고 연호사용. 이거는 결국 황제국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칭.
특히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역사적인 용어로 부를 수가 있어요. 좀 어려운 용어인데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내왕 외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국가 안에서는 왕이라고 하지만 바깥에서는 죄송해요. 이거 바뀌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반대로 부를게요. 내제 죄송해요. 외왕 이렇게 부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맞아요. 바깥으로는 왕이라고 얘기하지만 안으로는 황제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 꼭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광종은 왕의 자신의 옷 색깔을 뭐로 했죠? 기억이 나야 되는데. 맞습니다. 노란색이죠. 노란색으로. 조선의 왕은 빨간색이거든요. 그래서 고려의 왕은 잘 보시면 알겠지만 노란색이 좀 많습니다. 황제의 국이라고 자신 내부적으로 얘기했거든요. 다음 이제 성종이 나오는데요. 성종 때에는 바로 이제 어쨌든 호족이 이제 억압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신하의 이제 위상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이제 국왕과 신하가 조화를 이룬 정치를 추구했습니다. 특히 유교 정치를 얘기하는데 이 사람 이름도 중요하다고 했죠. 최승로. 최승로가 건의한 게 뭐냐면 시무 28조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여기 보면 알겠지만요. 시무 28조라고 되어 있죠. 이미 시무 28조. 그래서 왕과 신하가 함께 정치를 해야 한다. 그래서 유교 정치 사상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성종이 이 시무 28조에서 뭘 했냐? 바로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이제 학생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시고, 그러고 어쨌든 성종 때 완성된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중앙 집권 체제 강화. 바로 뭐냐? 통치 체제의 정비가 나오거든요. 이 통치 체제의 정비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귀족 사회가 형성되다 라는 제목이 나올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미 수업 때 자세하게 좀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나씩 체크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고려의 통치 제도는요, 이제 정비 내용은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지만 총 4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중앙정치제도, 정치조직, 뭐 제도 해도 되고 조직해도 되고, 그 다음에 지방 행정제도, 다음 군사제도, 다음 관리 등용제도. 이렇게 우리가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4가지를 잘 알아두시면서 하나씩 체크를 합시다. 제일 먼저 중앙정치조직입니다. 이 중앙정치조직이라고 하면 고려는 이성육부가 되겠습니다. 이미 제가 수업 때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신라, 발해 5개의 나라를 비교를 했잖아요. 여기다 붙이면 고려를 또 비교하고 우리가 조선을 배우게 되면 조선도 비교할 겁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이 세계사랑 연결시키면 당나라 그리고 송나라와도 연결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총 8개를 우리가 정확하게 비교를 잘 해두시는 것도 학습할 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성육부가 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는 왼쪽에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정치가 당나라의 제도를 이어받았다고 하면요. 당나라의 제도는 우리가 이미 익히 배웠지만 삼성육부지 않습니까? 이 삼성육부인데 성이 하나 줄었죠. 그리고 여기엔 없는 이 기구, 요 2개입니다. 그래서 요 기구랑 파란색으로 줄친 요 기구, 또 파란색 동그라미인 요 기구는 고려의 독자성을 잘 드러낸다 라고 하는 거를 꼭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고려의 독자성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나머지 이제 행정기구에 대한 설명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저는 도병마사와 식목도 과목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3, 4의 기능이 이제 송나라와 다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 4가 송나라도 있거든요. 송나라와 하는 기능이 다름. 이렇게 이해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회의기구 자체가 귀족 중심의 회의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고, 다음은 지방행정조직을 보시겠습니다. 지방행정조직은 두 개예요. 그러니까 요거 호족이 각 지역을 다스린다. 이게 그 사신관 제도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성종 때 시무 28조를 통해서 12목을 설치한다 하는 거, 12목 설치, 지방관 파견. 그러다가 이제 현종 때 되면 이제 지방행정 조직이 완성이 됩니다. 그게 바로 오도와 양계, 경기입니다. 특히 오도, 양계로 제가 설명을 했었죠. 이 오도는 이제 일반 행정구역이고요. 오도 일반 행정구역, 여기에는 안찰사. 그 다음에 양계라고 하는 지역, 좀 중요하다고 했죠. 북쪽의 국경지방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요쪽과 요쪽 지역, 그러니까 국경 지방에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병마사가 파견되었다. 그래서 병마사들의 모임이 바로 도병마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병마사의 모임, 물이 돋자 써서 모임이고, 여기에서는 국방 문제를 논의했다라고 하는 것도 앞서서 살펴봤습니다. 도읍부 설치도 배웠던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중요한 걸 했습니다. 향부곡소라는 거예요. 네, 이거는 정말 체크 표시를 하셔야 돼요. 이 특수행정구역인 향부곡소는요, 속현이에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았거든요. 파견되지 않았다. 그래서 주현과 속현도 지방관 파견으로 구분했었죠. 그죠? 향부곡소는 바로 뭐냐면, 왼쪽에 잘 나오겠지만요, 이제 세금을 걷는 특수한 행정구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부곡은 농업, 소는 수공업, 이런 것도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아두시고요. 다음은 이제 삼경은 이제 개경, 서경, 동경, 후에 남경이다. 지방의 중심 지역이다 라고 하는 거, 신라의 오소경을 이제 모토로 했다 라고 하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군사제도로서도 하나를 배웠는데요. 이 군사제도는 따로 할게요, 여기서. 자, 중앙군사조직으로는요. 자, 군사조직 얘기하겠습니다. 2군 6위가 있습니다. 수업 때 했죠? 다음 지방제도로서 군사조직은 이제 일반 행정구역에 파견했던 주진군이 있고요. 군사행정구역에 파견한 죄송해요. 또 바뀌었네요. 실수를 이렇게 많이 하죠 오늘. 자, 다시 하겠습니다. 일반 행정구역에 파견한 주현군, 그 다음에 지방 양계에 파견한 주진군,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쌤이 오늘 좀 실수가 많네요. 다음 관리등용과 교육제도인데요. 관리등용은 일단 기본적으로 과거제입니다. 시험을 치는 거죠. 이 과거제에는 오른쪽에 잘 나와 있겠지만 문과, 잡과, 승과입니다. 자, 여기 포인트. 무과는 거의 시행되지 않았다 라고 이해하십시오. 아예 없다는 거는 틀렸습니다.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아예라는 말을 쓰면 안 되고 500년 정도의 기간 중에 1년은 시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시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뭐 문과, 승과, 잡과, 특히 승과가 고려에 좀 특이하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다음에 음서제를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음서제는 뭐냐면 5품 이상의 고위 관료의 아들에게 시험 없이 관직을 주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음서제로 올라갈 수 있는 관직이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서제를 통해서 관리가 된 다음, 그 다음에는 과거 시험을 쳐서 고위 관료가 되는 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과거 시험을 쳐야 하니까 이름이 바로 학교가 있겠죠. 학교 이름이 바로 국사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통일신라와 우리 고구려와 발해로 구분했었죠. 고구려는 경당 또는 대학, 그 다음 이제 통일신라 때는 국학, 발해는 주자감, 고려는 국자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지방에도 학교가 있겠죠. 이름은 향교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전시과 제도를 해야 되는데, 전시과 제도는 좀 쉽게 이해합시다. 이거는 관리가 받는 봉급이라는 겁니다. 관직의 복무 대가. 그래서 이름이 전시과 토지인데요. 전시과라고 하는 거는 토지, 그리고 이제 땔감을 얻을 수 있는 건데, 어쨌든 땅을 국가 소유고, 이 땅에서 나오는 이제 생산물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하게 땅 주인이 국가니까 국가에 세금을 내야겠죠. 이게 바로 국가에 대한 조세를 대신 거니까 국가에 세금을 내고 그 나머지는 자기가 갖는 겁니다. 땅 소유는 아니지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준 거죠. 이거를 바로 수조권이라고 합니다. 국가가 대신 이게 국가가 거둘 조세를 대신 거두는 권리를 수조권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다음에는 공음전이란 것도 있어요. 바로 음서제에 해당하는 고위 관료에게는 공음전을 주어서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전시과는 물려줄 수가 없죠. 국가 소유 땅이니까요. 이렇게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수업을 굉장히 좀 길게 했죠.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이 오늘 학습한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통치체제의 정비라든가 그 다음에 광종, 성종의 왕권 강화 정책 거의 1시간 반 정도 수업일 거예요.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이 잘 개념을 정립하시고 이제 학습을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만납시다. 안녕.